안녕하세요. 곰돌입니다. 오늘은 사업 제휴 제안 메일을 보내는 걸 한번 말씀해 드릴 거고요. 결국에는 이제 메일 쓰는 거를 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. 메일 쓸 때도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.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좀 구조화해서 써야 되는데, 그 좀 팁 정리한 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글, 말, 이 모든 것들은 좀 구조화해서 써야 됩니다. 그 영어 시간에 배우죠. 스트럭처 이런 것들. 그래서 내가 주저리 막 줄글로 쓰는 게 아니라 A, B, C, D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혜택을 이제 네가 받을 것인지, 그리고 나는 어떤 혜택을 제공을 할 것인지,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레고 블럭처럼 좀 조립을 해가지고 써야 되고요.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겁니다. 날 만나면 네가 나한테 10분 정도 시간을 준다면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. 비즈니스에서는. 이게 동네 PC방에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냥 농당 따먹기를 하고 그냥 티키타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업무가 진도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났으면은 그 들인 시간이 있잖아요. 그 시간 대비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이 미팅을 가거나 뭐 회의를 들어가거나 하면은 상사가 물어볼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미팅을 진행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사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메리트, 안건에 대해서 줘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있겠죠. 근데 내 앞에 있는 담당자조차 설득을 못해서 그 사람이 상사한테 말을 하는데 어버어버 거리게 한다면은 그 더 이상 2차 미팅이 안 잡힙니다. 그러면 뭐 계약은커녕 그냥 이제 거래선이 잘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. 회사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곳입니다. 돈을 번다는 건 두 개인데요. 비용 절감에 플러스가 되지. 그러니까 코스트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은 매출액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거래 금액과 더 많은 매출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지 요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읽는 이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써야 되고요. 그 사람이 비용 절감이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매출액 향상이 중요한 사람인지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아마 회사에서 속에서 카탈로그,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이제 기타 정보가 있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 첨부 파일로 보통은 대체를 합니다. 필요하면 찾아보세요. 근데 뭐 이렇게 뭐 다운받아 보세요.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고 미팅을 하든 뭐 누구를 만나든 카탈로그 뭐 속에서 막 한 20장이나 30장 정도 될 거예요. 그거를 다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뭘 하고요, 무슨 뭐 이렇게 뭐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손님이 별로 필요도 없는 정보를 좀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해가지고 물건을 팔게 되면은 손님은 그 다음날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그거 다 까먹어요. 기억을 다 못합니다.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빨리빨리 제공을 하는 거예요. 그 엑셀을 처음 배울 때도 엑셀 막 백과사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그럼 이제 학을 떼죠. 함수가 엄청 많습니다. 우리가 아마 엑셀에 쓰는 것도 한 10%, 5% 정도의 기능만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함수도 엄청 많고 클릭할 것도 엄청 많아요. 근데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보면은 다 기억을 못 합니다. 한 장 한 장 넘기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필요한 함수만 빨리빨리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. 뭐 믹스 앤 매치, 뭐 아니면은 뭐 라운드업, 라운드다운, 뭐 브이룩업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 많은 만행, 2만행이 넘는 데이터를 빨리 이제 취합을 해서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끔 하느냐. 이 상황에서 엑셀을 모두 다 설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필요한 거를 듣고 빨리빨리 그것만 제공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소개부터 합니다. 우리가 이제 B2B 세일즈, B2C 세일즈로 진행을 하는데 회사 얘기만 하지 세일즈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. 내가 누군지, 어디 살고, 뭐 하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. 미팅 했을 때 뭐 자기소개 잠깐 하긴 하는데 뭐 시간이 지나고 30대, 40대가 될수록 자기소개 할 일이 거의 없죠. 근데 저는 이런 얼굴 없는 장사치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. 그냥 거래해가지고 커미션만 받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서 제 얘기부터 합니다. 저는 어떤 이제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었고,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를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, 회사에서 일을 하는 내 생각은 이렇다, 내 가치관은 이렇고, 이런 이제 원칙을 삼아 가지고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, 최근에는 어떤 업종, 어떤 회사와 거래해 가지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보통은 6개월에 하나씩 좀 만들게 되는데, 1년에 2개 정도 해서 작년에는 A, B, 그리고 올해는 C사와 같이 일을 했었고,
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제 D사를 만났는데 D사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를 좀 진행을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이런 성공 사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업계,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나 필드에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. 2호선 같아요. A 회사의 재무팀과 B 회사의 재무팀이 남이고 연락을 안 할 것 같죠? 근데 이미 다 카톡방에서 다 초대가 돼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고 뭘 하고 해도 바로바로 레퍼 체크가 가능해요. 레퍼런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디랑 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서 훨씬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. 우리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다. 그 회사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지금 이제 귀사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오게 되었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미팅을 잡는 게 목적인 거지 거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.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.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현황인데 뭐가 필요할까? 이 사람은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할까?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할까? 육각 렌치가 필요할까? 공사한다고 하는데 뭐 드릴이나 인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? 그럼 저쪽에 공사 끝났는데 저쪽 인부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거래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요. 그 다음에 메일을 쓸 때는 성공 사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쓰는 편입니다. 최근에는 DEF와 이제 계약을 해서 업무 진행을 했었고, DEF는 어떤 식의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,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겠죠. 그래서 당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슈를 해결을 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은데, 지금 이제 거래하고 있는 회사에 그 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,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가 가능한, 그러니까 퍼블릭한 정도 수준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고객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다 깔아는 얘기가 아닙니다. 그냥 뭐 매출액 향상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고 있었다. 이런 거는 어느 회사나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. 비용 절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. 뭐 약간 이런 것들. 그래서 비용 절감할 때 우리 회사에 어떤 서비스를 쓰면은 이게 초기 비용이 낮아진다. 매출액 향상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 어떤 서비스를 쓰면은 매출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. 이런 식의 이제 퍼블릭한 정도의 얘기를 좀 하면은 대강 다 알아듣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미 다 레퍼 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화 한두 통 해보면은 대부분 다 알 수가 있더라 하는 거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.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를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런 용건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오는 사람들이 저는 좀 싫은 편이에요. 왜냐하면 내가 당신한테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쓰고 명함을 주고받는데 당신이 내일에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미리 메일로 주면은 메일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진도 나갈 게 있으면 물어보는데 그 메일에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으면은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하고 하나하나 얘기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 자체도 리소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메일로 그 서류 면접 보는 것처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주면은 내가 메일 보면서 딱딱딱 필요한 게 뭐다, 궁금한 게 뭐다,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, 안 된다, 아니면 다음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. 그러면은 서로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입장을 생각해서 상대방의 시간을 좀 배려하는 느낌으로 나랑 어떤 식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사업계획 짤 때, 뭐 아니면 내년도 이제 업무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쓰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베네핏이 좀 발생을 할 것 같다. 그러니까 당신은 날 만나야 됩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이 얘기를 구체화해가지고 메일을 쓰면은 대부분 아마 좀 성공률이 되게 좀 높아질 거예요. 성공률이 되게 높아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양식을 그 원노트나 메모장에다 거의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70%는 거의 다 동일 내용입니다.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30% 정도는 그 회사에 맞게끔 그 회사를 공부를 하고 그 회사의 얘기를 적는 편이에요. 그래서 거의 공식화돼 가지고 공장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비슷한 직군을 빨리빨리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시로 하나은행하고 일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하나은행하고 신한하고 국민하고 뭐 농협은행하고 뭐 우리 있죠. 구조가 다를까요? 다 똑같습니다. 비슷해요. 그러면 하나은행하고 일을 했던 플랫폼을 이 회사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새마을금고, 뭐 신협, 뭐 수협
여기는 구조가 다를까요? 구조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금융권이라는 동일한 그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. 비슷해요. 조그만 한 틱만 바꾸면 됩니다. 그러면은 동일한 메일 아니면 동일한 니즈를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면 됩니다. 그럼 업무가 더 수월해지겠죠. 약간 이런 겁니다. 뭐 비슷하지만 이런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신한카드랑 일을 했어요. 그러면 뭐 삼성카드, 현대카드, 우리카드, 뭐 농협카드, 롯데카드 다를까요? 똑같은 카드사이기 때문에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. 그러면은 내가 메일을 쓸 때도 거의 비슷한 메일을 빨리빨리 써가지고 미팅을 잡을 수가 있어요. 일을 이렇게 하면은 성과도 더 빨리 나고 진행이 될 겁니다. 하나은행하고 일을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무신사랑 일을 합니다. 아예 업종이 다르죠. 업종도 다르고 업태도 다르고 너무나 멀리 있는 그 다른 회사입니다. 근데 여기다가 메일을 똑같이 쓰려고 하면 안 먹히겠죠. 아예 다른 포맷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진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게 좋고 무신사를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걸로 가는 거죠. 뭐 퀴니, 뭐 지그재그, 뭐 이런 등등등 아니면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면은 비슷한 니즈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업무가 좀 더 수월하고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기대 효과 생각해가지고 메일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